그동안 서로 맹비난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오늘 백악관에서 예상 밖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뉴욕의 공동 목표에 집중하며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유명 한인 찜질방 킹스파가 생물학적으로 남성 신체를 가진 여성 트랜스젠더의 여탕시설 이용을 허용하도록 운영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영장 없이 가정집에 진입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에게까지 총을 겨눴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의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고 발언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이는 반란 행위이며 사형도 가능하다고 비난하자 정치권이 전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불법 체류 이민자 수가 2023년 중반 기준 약 47만 9천 명으로 전국 6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조지아주가 이민자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애틀의 한 한인 식료품점에서 가격 논쟁이 벌어지던 중 직원이 고객 앞에서 가격표를 뜯어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찬원입니다. 그동안 서로 으르렁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오늘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정중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 이견을 잠시 접고 뉴욕의 주거 생활비 문제 등 공동 목표에 집중하며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시 차기 시장 조런 맘다니가 오늘 백악관 집무실에서 처음 회동을 가졌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서로를 공산주의자, 독재자, 폭군이라고 비난하던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하면 오늘 만남은 이례적으로 정중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며 맘다니 당선인이 뉴욕을 매우 잘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 많은 보수층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동 전까지 뉴욕 연방자금 삭감, 주방위군 투입 가능성 등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돕겠다, 해를 끼칠 생각이 없다며 기존의 강경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번 만남을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념적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뉴욕의 생활비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동 목표가 더 중요하다며 협력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민감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과거 자신을 파시스트라고 부른 데 대해 괜찮다, 그냥 그렇다고 해도 된다고 웃으며 넘겼고 맘다니는 정치적 이견보다 주민을 위한 실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민 단속 문제와 관련해 맘다니 당선인은 뉴욕 시민들이 느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문제를 더 많이 논의했다며 그 부분에서 서로 잘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 안보 이슈도 언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문제라고 말하며 중동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입장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조차 영원한 전쟁 종식을 원했다고 들었다며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회견 도중 한 기자가 맘다니의 워싱턴 DC 이동 방식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매우 바쁜 사람이다. 내가 옹호하겠다고 대신 답하며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임명한 경찰국장 제시카 티시의 유임을 훌륭한 선택이라고 칭찬했고 맘다니는 백악관에 걸린 프랭클린 루즈벨트 초상화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과의 충돌 전략을 누그러뜨린 신호라며 향후 연방정부와 뉴욕시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유명 한인 찜질방 킹사우나가 생물학적으로 남성 신체를 가진 여성 트랜스젠더의 여탕 시설 이용을 허용하도록 운영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한 트랜스젠더 고객이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대표 한인 찜질방으로 알려져 있는 팰리세이즈 파크 소재 킹스파가 성소수자 차별 논란 끝에 성별 분리시설 이용 규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가 킹스파에 여성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여성 전용 구역 출입을 거부당하고 쫓겨났다며 킹스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버트는 스파 측이 수영복을 착용한다면 여성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조건부 조치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어 여성 라커룸에서는 직원들로부터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남성 성기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 성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질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버트는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8월 양측이 비공개 합의에 도달하면서 킹스파 측은 정서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새로운 정책을 도입, 직원 대상 비차별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규정은 모든 고객이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표시된 성 정체성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누드가 요구되거나 허용된 공간에서는 다른 고객의 신체가 전형적인 성별 이미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며 스파 이용객이 자신과 다른 생식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와 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정책에 따라 개인 스파 시설을 요청하거나 공동시설 이용을 포기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 고객의 접근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합의는 뉴저지 지역에서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과 스파 시설 운영 사이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로 워싱턴주의 한인이 운영하는 올림푸스 스파에서도 사전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거부했다가 법원 판결로 정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올림푸스 스파는 여성 전용 시설을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트랜스젠더 고객의 권리가 인정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연방이민 단속 요원들의 강경한 작전 방식이 잇따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에서는 아이스 요원들이 영장 없이 가정집에 진입해 여성과 아이들에게 총을 겨눴다는 폭로까지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벌링턴 타운십에서도 마스크를 쓴 단속 요원들이 영장 없이 가정집 문을 열라고 압박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잇따라 불거진 단속 논란,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연방이민 단속 요원들의 강압적인 단속이 잇따라 발생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 엘름허스트에서는 지난 13일 IC 요원들이 영장 없이 한 주택에 진입해 여성과 내 아이에게 총을 겨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요원들은 주택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 전술조끼와 헬멧, 돌격 소총을 착용한 채 방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기가 있어 나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요원들은 안 나오면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고 결국 한 요원이 여성을 침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당시 요원들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신분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웃 주민들은 강도 사건으로 오인하고 뉴욕시경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IC 요원과 짧게 대화를 나눈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IC 요원이 총으로 위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단속 대상이었던 가브리엘 우레라 베탕쿠르는 피해 여성의 사촌으로 폭행과 난폭운전, 불법 재입국 전력이 있으며 공식 주소지가 해당 주택으로 등록돼 있어 찾아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감사원장 브래드 랜더는 피난처 도시법과 불법 이민 단속에 대응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벌링턴 타운십에서는 마스크를 쓴 이민 단속 요원들이 영장 제시 없이 한 가정집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17일 허브 코너웨이 연방 하원의원이 공개한 도어벨 영상에는 요원들이 한 남자를 찾고 있다고만 말하며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여성의 영장 제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요원들의 재킷에는 폴리스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고 어느 기관 소속인지는 표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실랑이는 약 6분 동안 이어졌고 요원들은 끝내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너웨이 의원은 연방 요원으로서 지켜야 할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영장 없이는 문을 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헌법상 권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9일 오전에는
뉴저지 뉴악의 해산물 도매시장 오션 시푸드 디포에 연방 요원들이 영장을 집행하는 단속을 벌여 1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곳은 올해 1월에도 단속이 있었던 것으로 ICE는 이번 조치가 형사수사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화되는 단속 속에서 법 집행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연방과 지방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이 군의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는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해 반란 행위이며 사형도 가능하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진화에 나섰지만 사형 발언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 관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 6명은 자신이 군과 정보기관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인 명령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 민주당 의사들은 불법적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명령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상대로 진행한 정치적 성향의 연설, 전국 주요 도시에 군 병력을 파견한 최근 조치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국가에 대한 반역이자 반란 선동, 나아가 사형으로 처벌 가능한 중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사형 발언에 민주당 지도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나라에 충실히 봉사해온 애국적 의원들을 반역죄로 몰고 사형까지 언급하다니 진정으로 역겹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사형 발언 자체는 부인했습니다. They're suggesting, Nancy, that the president has given illegal orders, which he has not. Every single order that is given to this United States military by this commander-in-chief and through this chain of command, through the Secretary of War, is lawful. And that we are following the laws. We don't defy court orders. We do things by the books. And to suggest and encourage that active duty service members defy the chain of command is a very dangerous thing for sitting members of Congress to do. And they should be held accountable. And that's what the president wants to see. 이와 같은 정치적 충돌 속에서 공교롭게도 워싱턴 연방법원은 같은 날인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군 병력 투입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군 투입 금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습니다. 최근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억만장자 성범죄자 앱스타인 관련 기록 공개 등 악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사형 발언 논란까지 터지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조자주 불법 체류 이민자는 2023년 중반 기준 약 47만 9천 명으로 뉴저지보다 많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6번째 규모입니다. 중남미 출신 비율이 높고 장기 거주자가 많아 조자가 새로운 이민자 정착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분석에서 2023년 중반 기준 조지아의 불법 체류자 수는 약 47만 9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수치는 2018년 대비 45%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는 불법 체류자 규모가 큰 주 가운데 전국 6번째에 해당하며 불체자 규모는 뉴저지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조지아를 새로운 이민자가 선호하는 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 체류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29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텍사스가 196만 6천 명, 플로리다가 122만 3천 명, 뉴욕이 83만 6천 명, 일리노이가 58만 8천 명 순이었습니다. 조지아는 이들 다음으로 47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는 47만 6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의 불체자 출신국을 살펴보면 멕시코가 18만 명으로 37%를 비롯해 과테말라 8만 명, 온두라스 4만 5천 명 등으로 중남미 국가 출신 비중이 높았습니다. 체류 기간도 길게 나타났습니다.
20년 넘게 거주한 인구가 21만 3천 명, 15년에서 19년은 7만 2천 명, 5년 미만 거주자는 9만 5천 명이었습니다. 성비는 남성이 56%, 여성이 44%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체류 부모와 함께 사는 18세 미만 아동은 24만 명으로 조사됐고 이는 전국에서 7번째 규모입니다. 전국적으로는 630만 명의 아동이 불체자 부모 1명 이상과 함께 살고 있고 이 중 85%는 미시민권자로 확인됐습니다. 고용 구조를 보면 건설업이 31%, 제조업이 12%를 차지하며 이민자 노동력이 일정 부분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60% 이상이며 주택 소유율은 40%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최근 불체자 급증 배경으로 2022에서 2023년 불법 국경 월경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변화 조짐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대규모 단속으로 그 이후에는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ICE가 조지아 지역에서 집행한 단속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시애틀의 한 식료품점에서 가격 논쟁이 벌어지던 중 직원이 고객 앞에서 가격표를 뜯어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표기된 가격보다 비싸게 결제하려 했다는 고객의 항의에 점원이 보인 행동이 하루 만에 30만 회 넘게 조회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애틀의 한 식료품점에서 가격을 둘러싼 논쟁 중 직원이 고객 앞에서 가격표를 뜯어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한 동네 가게에서 한 고객이 4달러 29센트라고 표기된 과자를 계산하려고 하자 직원은 7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가격 차이를 지적하자 직원은 설명 없이 진열대의 가격표를 손으로 뜯어내기 시작했고 가격이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영상에는 직원이 한국어로 다른 직원에게 왜 이걸 적어놨냐고 말하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4달러 29센트라고 표시된 가격을 촬영해 두었다고 하자 직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주변 가격표도 이어 제거했습니다. 또 당신이 큰 사이즈의 제품을 집었다고 주장했고 과자회사 배송팀이 물건만 두고 가기 때문에 가격 업데이트를 제때 하지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고객이 무례한 대응이라고 항의하자 직원은 더 이상 말다툼하고 싶지 않다며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30만 회를 넘겼고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실수를 인정하고 표기가 된 가격대로 판매했어야 한다. 고객 앞에서 가격표를 뜯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일부는 고객이 큰 사이즈를 집어든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표기 오류보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다며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지는 말투에 보호 차원에서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 노동시장 분석 결과 대학 학위가 없어도 연봉 8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매체 비주얼 캐피털리스트는 노동통계국 자료를 토대로 고소득 비학위 직업 20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연봉 14만 달러가 넘는 항공관제사가 최상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상업용 비항공 조종사, 원자력발전소 운영자 등이 12만 달러대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수리기사, 경찰, 형사, 수사관, 감독자, 발전소 운영과 관리직 등도 10만 달러 안팎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하철, 노면전차 기관사, 전력선 설치 수리기사, 가스 플랜트 운영자 등 현장 기반 직종도 학위 없이 진입이 가능한 고소득 직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전문 자격증, 기술훈련, 견습과정 등을 통해 고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들이 늘어나면서 학위가 곧 고소득으로 이어지는 시대는 이미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이른바 골드카드 영주권 도입을 위한 핵심 서류를 공식 제출하면서 제도 시행이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이민로펌 프라고멘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새로운 영주권 신청서 I-140G 초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넘겼습니다. 해당 양식이 승인되면 행정명령에서 예고한 12월 18일 시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1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거나
기업이 대신 $200만 기부할 경우 신속한 영주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초안에는 환불 불가 수수료 $15,000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민서비스국은 기부금의 합법적 출처 확인과 신청자의 자격 심사를 거친 뒤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최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제도를 통해 연간 1,000명 정도의 신청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다음 달 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합니다. 시가총액 $8,520억 규모로 나스닥 역사상 최대 이전 상장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월마트는 사람 중심 기술 주도 전략에 부합한다며 이전 상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된 3분기 실적도 매우 호조였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61억,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고 올해 연간 매출 증가 전망도 4.8에서 5.1%로 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업계는 고소득층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찾아 월마트로 이동한 영향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월마트 최고 재무 책임자도 모든 계층에서 고객이 늘었지만 고소득층 확대가 두드러진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저소득층 소비는 다소 위축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됩니다. 타깃과 홈디포 등 다른 유통업체들이 부진한 전망을 내놓은 것과는 달리 월마트만 홀로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 우정국 USPS가 2026년부터 소포 배송 요금을 인상합니다. USPS는 최근 발표한 2025년 회계연도 보고서에서 $27억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재정 안정을 위해 배송 서비스 가격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요금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인상폭은 서비스별로 다릅니다. 프라이어리티 메일은 6.6%, 프라이어리티 익스프레스는 5.1%, USPS 그라운드 어드밴티지는 7.8%로 각각 인상됩니다. USPS는 세금 지원 없이 우편료와 서비스 수익으로 운영되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퍼스트 클래스 우표 가격은 이번 인상에 포함되지 않아 내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 내 배송비 부담은 늘겠지만 우편 요금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